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재정학 기출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외부성과 공공재와 관련한 이런 문제랑 외부성과 관련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고 있죠. 이 경우는 외부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벌꿀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외부 한계 편익의 함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P로 다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P로 정리를 해 주셔서 우리가 해로운 외부성 같은 환경 오염 같은 경우에는 SMD 해서 소셜 마지널 데미지 또는 EMC 익스터널리티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편익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마지널 약간 데미지가 아니라 베네핏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또 SMB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을 익스터널리티 마지널 베네핏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P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하면 2로 나눠주면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이만큼 더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수요 함수도 요거 P로 정리해서 표현을 해 될 것 같고요. 이걸 수직으로 이제 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계 비용이 여기 보시면 4이기 때문에 MC는 4로 일정하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정리해 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이해되시죠? 요게 바로 외부적 한계 편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PMB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나타내는 게 P로 정리하게 되면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이 되는 것이고요. 요걸 다시 정리할게요. 2로 나눠주게 되면 5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최적 생산량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EMB와 PMB를 합쳐서 이게 SMB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셜 마지널 베네핏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 더하기 익스터널리티 마지널 베네핏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수직으로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면 요만큼 수직으로 더하니까 이 높이 똑같아져야 됩니다. 보이세요? 요거 높이들이 수직으로 더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여기 MC랑 같아지는 점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이 푸시면 되지. 근데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있게 되면은 이 굴절되잖아요. 그때 요 밑에서 걸릴 수도 있고 요 위에서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밑에서 걸리면은 그냥 의미가 없어. 외부성에 대해서 이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요거와 같이 계산해야 돼. 근데 보통 출제의 90% 이상은 굴절되는 부분에서 결정되도록 보통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이 없으면 단순하게 더해서, 출제자도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 오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더해서 MC랑 같게 놓고 푸시면 여기 나와 있는 3.5 이렇게 됩니다. 최적 생산량 구하세요 했으니까 3.5에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볼까요?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비경합성이 강한, 여러분 경합성이라는 게 혼잡과 경쟁한다는 거야. 근데 비경합성이 없다는 거야. 그게 강한 공공재일수록, 아니 어떤 사람이 추가적으로 소비에 들어오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 피해받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순수한 공공재에 가깝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수록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 더 등대 불빛을 쫙 쬐는데, 아니면 불꽃놀이를 했어. 근데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했는데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저 꼭대기에서 했는데 빛이 밝아. 그래서 막 부산에서도 보여. 그럴 일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럴 때는 다른 한 명 더 소비에 참여한다 해서
다른 기존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은 당연히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추가적인 소비에 참여를 시켜요. 참여해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공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난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다른 것도 보시면 현실에서 대부분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하지 아니요. 순수 공공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다 가지고 있는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국방 서비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 몇 가지 국가 공공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상태이고요. 보통은 비배제성이라고 써야지. 보통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못한 비순수 공공재가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실에서 대부분 이건 아니고. 다음 3번. 클럽제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아니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이나 헬스클럽 돈 안 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배제가 가능합니다. 배제가 가능하고 이제 비경합성이 있는 데서 시작하는데 회원이 한 명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이제 혼잡해지지. 그러면서 이제 배제가 가능하고 경합성이 발생하는. 그래서 약간 비순수 공공재에서 사적제로 이렇게 이행하는 가운데서 몇 명의 회원이 가장 적절하냐. 그런 문제를 푸는 걸로 우리가 봤었죠. 다음 4번 보시면 모든 공공재는 아니요. 순수 공공재를 우리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5번. 공공재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아니, 이론상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린달 뭐 이런 경우엔 그렇지만 정확하게 표출하기보다는 과소하게 왜곡해서 표출해가지고 무임승차 하려는 유인이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임승차 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1번 뭐 무난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볼게요. 자, 8번. 작은 섬나라 율도국에는 해안과 내륙 지역에, 이거 우리 기출문제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각각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6명, 4명 이렇게 돼 있진 않고 있는데 여기서는 6명, 4명이니까 그만큼 사회 전체 시장 수요 곡선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정부는 지진, 해일, 쓰나미네요.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공공재가 됩니다. 해안 지역의 주민의 개별 수요. 개별입니다. 개별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 내륙 지역 주민들의 역시 개별 수요 함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경보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840이라고 합니다. 뭐 단위 같은 거는 뺐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보 서비스 수준을 구하세요. 그리고 해안과 내륙 지역의 주민들이 각각 한 명이 부담해야 할 몫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최적 해안 수준 요거를 계산을 하셔야 돼. 근데 개별 소비자의 선호가 있고요. 내륙 지역에 6명 있고 또 해안과 내륙에 해안에 6명 있고 내륙에 4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안에 있는 사람의 수요 곡선 요거를 6명으로 다 서메이션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공공재는 수직으로 합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 이거 해안이야. 해안에 있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이 개별 요거 P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해안에 있는 개별 소비자라 할까? 요거를 다 수직으로 합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륙 지역에는 4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4명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야. 내륙 지역의 시장 전체 수요 곡선도 이렇게 각각의 내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 곡선을 서메이션 해야 되는데 4명 있으니까 4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해설에 거기 집어넣었어요. 6을 곱하고 4를 곱하고 M이라고 쓴 거는 그냥 시장 전체라는 마켓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썼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값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 계산을 해놨네. 해안 지역이 이렇게 P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게 해안 지역이 되고요. 내륙 지역이 되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이걸 수직으로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합해서 요거 나타내는 약간 이론 외부성이 나타냈던 앞에 계산 문제랑 유사한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수직으로 더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긴 하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합했고, 그랬을 때 이 공공재 최적 수준을 할 때는요, 여기 840 나와 있잖아. 이게 사실은 굴절되는 부분에서 걸렸기 때문에 2점이 여기 됐는데, 밑에서 걸리면 요거랑 체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의 아홉은 여기서 결정되게 하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좀 체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거기까지는 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정리를 해서 같게 놓고 푸시면 이게 4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경보 서비스 수준의 최적 수준은 4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각 얼마씩 돈을 내야 됩니까? 할 때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건 시장 전체니까 여기에다 대입하기보다는 한 명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40을 여기다 대입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P값을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안 지역의 주민은 120, 내륙 지역의 주민은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직접 계산하는 거 연습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로 바꾸는 거 6명 있으니까 6을 곱해주고, 똑같은 사람 6명 있는 거 6명 다 더하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6을 곱해주고 4를 곱해줘서 시장 전체 수요 함수로 바꿔준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넘어갈게요. 다음 보시죠. 자, 9번 투표 관련된 겁니다. 투표자 3명이 있습니다. ABC가 있는데 대안이 스몰 ABC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다수결로 하게 되면 좋아하는 게 ABC가 한 표씩 얻게 되니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꽁도르스의 승자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토너먼트식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A와 B가 대결하고 B와 C가 대결하고 A와 C가 대결해가지고 누가 되는가. 근데 이 순서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면 그게 바로 투표의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직접 해보셔야 돼. 이해 가시죠? 뭐 단봉선호가 있고 따봉선호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직접 생각해서 체크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A와 B가 먼저 대결해. 그럼 C에 없어요. 그럼 A가 한 표, C가 없어, B가 한 표, C가 없어, B가 한 표. B가 이겼어요. 그래서 B가 이기고 얘는 탈락. B와 C가 대결합니다. 그럼 A가 없어, B가 한 표, B가 두 표, A가 없어, C가 한 표. 2대1로 B가 이기죠. 그래서 C가 탈락, B가 당선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 토너먼트 게임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니까 다 삐삐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거기 나와 있는 B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자주 출제가 되니까 정리 좀 해주시고요. 다음 10번 볼게요. 9명의 투표자 중에서 A 유형이 4명이고요. B 유형이 3명이고요. C 유형이 2명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선호를 가진 사람이 4명 있고 이런 선호가 3명, 이런 선호를 가진 사람이 2명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유형의 대안에 대해서 선호는 다음과 같을 때 자, 보르다 방식을 사용합니다. 뭐뭐보다 낫다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 투표제를 사용했을 때 어떤 대안이 선택될 것인가. 여러분 점수 투표제, 다수결의 원리는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 없잖아. 근데 점수 투표제는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10점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점수 투표제는 몰빵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보다 방식은 4명의 후보자가 왔다 그러면 1, 2, 3, 4 해가지고 1등과 2등 가장 선호하는 사람과 차점자가 1점씩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야. 5명이면 1, 2, 3, 4, 5를 나눠주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A 유형 같은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A, B, C, D 하니까 점수를 4, 3, 2, 1 이렇게 줘요. 4, 3, 2, 1. 이해 가시죠? 자, B는요. B를 제일 좋아해. 그냥 B에다가 4를 넣고 D가 두 번째니까 3 넣고 2, 1 이렇게 됐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보다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보세요. C는요. C를 제일 좋아해. 그래서 C에 4점. 다음 D를 좋아합니다. 3점.
B를 좋아해 2.1점 이렇게 됐어요. 원래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선 한 단계 조금 꼬았어. 그래서 뭐 그렇게 꼬은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유형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몇 명입니까? 9명입니까? 이 사람들의 선호가 9명 있는 거를 다 이제 합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유형을 가진 사람이 4명이니까 이렇게 점수를 부여한 게 4명 이렇게 있는 거죠. 역시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유형 4명, B 유형 3명, C 유형 2명 하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하고 3을 곱하고 2를 곱해서 여기 쭉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합계를 보니까 어떻게 28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B가 당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별로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해서 경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1번서부터 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